어릴 땐 학교를 잘 다녔는데 어느 순간 지각이 늘어나더니 등교 거부를 하고 이제는 자퇴까지 하겠다는 지영이. 부모님은 자퇴만은 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자퇴를 시키는 게 맞는 선택인지 아닐지 고민하며 부모님은 센터큐에 찾아오셨습니다. 센터큐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춘기 자녀의 등교 거부와 자퇴, 센터큐와 함께라면 올바르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교육TV 채널 지원센터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자퇴. 센터큐에 오시는 부모님들께서 무척 걱정하시고 기피하시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최근 등교 거부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부모님이 아무리 등교를 설득하더라도 학교를 안 가고 중학교는 정원의 전형 또는 고등학교 자퇴까지 가게 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처의 핵심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희 센터큐의 우선순위는 시간입니다. 한 번뿐인 10대 중, 고등학교 시간, 이 시간을 잘 활용해 인간 만들고 능력을 갖추고 제대로 독립할 수 있는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합니다. 물론 학교를 잦은 지각이나 결석 없이 좀 다니고 학교의 규칙을 크게 어기지 않으며 수업에도 참여한다면 학교를 계속 다니게끔 교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장 중요한 성장기인 중고등학교 시기를 절대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잦은 지각과 결석에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심지어 수업에 안 들어가는데도 그냥 출석만 시키려 하는 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사실 이해하셔야 합니다. 학생이면 학교를 다녀야 하고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배우는데 놀러가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분명 부모님 세대 때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엄격한 규율이 존재했고 선생님들의 권위가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있던 시대였지요. 지금은 다릅니다. 학교에서 제멋대로인 학생에게 훈육과 훈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큐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 자퇴를 적극 고민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바로 다음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할 때입니다. 첫째, 일상생활 붕괴형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 패턴이 붕괴된 유형의 아이들입니다. 밤 늦게까지 게임, 핸드폰을 하니 생활 패턴이 무너지고 지각이 계속되고 결국 등교 거부가 시작되죠. 등교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자연스레 학교를 그만두기를 희망합니다. 그럼에도 학교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놀러 가는 겁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학교를 노는 장소로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냥 학교를 다니길 바라는 부모님 마음에 이런 아이들을 내버려 두면 슬프지만 부모님께 무례하고 등골 빼먹는 캥거루족 백수로 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신속히 대응해서 생활을 건강하게 다잡아야 합니다. 둘째, 관계 문제형입니다. 친구, 학교, 선후배들 또는 선생님과의 관계 문제로 자퇴를 희망하는 유형이죠. 특히 여학생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선생님과의 갈등, 친구와의 다툼, 은따, 뒷담화 등 여러 문제로 관계를 회피하고 등교를 거부합니다. 이 유형 중 매우 주의할 상황은 아이가 폭력 상황의 피해자이고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낄 때입니다. 이때에는 즉시 등교 거부를 인정해주고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꽤 많은 부모님들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어려워합니다. 아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기에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내 자녀가 피해자이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성을 차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부모님은 드물 수밖에 없죠. 그럼 상황이 더 악화되고 꼬일 수 있습니다. 2차, 3차 가해가 생기거나 아이가 인간관계를 더욱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차분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아이의 미래에 적합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제3자의 적극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빨리 원상복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얼른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에 예전처럼 잘 다니길 요구하시기보단 충분히 상처가 회복되도록 한결같이 응원하고 그 기간에도 생활, 학습, 자기개발이 성실히 유지되도록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시스템 부적응형입니다. 학교의 규율과 규칙을 싫어하고 어기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학교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거부감으로 선생님과 갈등이 자주 생길 수밖에 없죠. 혼나는 게 반복되니 반항이 더 심해지고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공교육 시스템은 이 유형의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케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이 무조건 틀리고 문제아인 건 아닙니다. 학생의 생각의 흐름을 이해하고 수준에 맞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센터큐는 지난 15년간 시스템 부적응형 아이들도 최적화된 교육과 올바른 훈련으로 꾸준히 이끌어주면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이자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3가지 유형의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다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퇴를 허락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제멋대로 놀기만 하며 내향적 아이들은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이에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서 다음 기준과 규칙은 필수입니다. 저희 센터큐도 중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자퇴 학생들에게도 다음 기준을 준수하게끔 합니다. 첫째, 부모님께 예의. 둘째, 생활관리. 셋째, 할 수 있는 자기개발, 즉 학습 시간의 누적. 첫째, 부모에게 예의. 지난 15년간 센터큐가 경험한 자퇴생 또는 자퇴희망 학생들 중 90%가 넘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례했습니다. 나머지 10여 %는 부모님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죠. 자퇴 후 상황은 더 엇나가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자퇴 후에는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기에 부모님께 예의와 존중이 선행되어야만 부모와 아이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큐는 모든 학생들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도록 반드시 이끌어갑니다. 둘째, 생활관리입니다. 자퇴 학생에게 생활관리는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학교라는 매일의 루틴이 없기에 생활관리가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큐는 학생이 매일매일 방정리를 하도록 이끕니다. 자신이 사용한 공용 공간도 정리하게끔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이 건강하게 안정되어 갑니다. 이를 매일 관리하고 케어해야 합니다. 생활관리가 건강히 안착되어야만 자기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잦은 지각, 등교 거부가 몇 주, 몇 달 진행된 학생들은 처음에는 무척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부보다 우선순위로 두고 집중하여 반드시 생활관리를 가지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안착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학생들이 학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셋째, 할 수 있는 자기개발, 즉 학습 시간의 누적을 진행합니다. 자퇴까지 결정하게 된 경우 대부분 학습 흐름이 이미 흐트러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학습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할 수 있는 만큼 학생 수준에 맞게 학습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매일 매주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주 학습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해낼 수 있는 공부가 누적이 되어야 작더라도 성취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성취가 누적되면서 점차 더 큰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됩니다. 학습의 수준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진로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큐는 관심 분야 직업인과 대면 미팅을 통한 인터뷰, 실제 관련 업무를 작게라도 시도해보기 등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차 아이 스스로 원하는 미래를 구체화해 가도록 돕습니다. 환급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어떻게 환급률을 안착시키는지에 대한 노하우는 이전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려놨습니다. 그럼에도 잘 모르시겠다면 언제든 센터큐에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학교를 안 다니면 대인관계 능력이 너무 떨어질까 걱정하시는데 꼭 스스로 반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등교를 시키고 학교 가서 놀기만 하는 상황이 아이의 대인관계 능력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있나요? 만약 지금 아이의 흐름이 점점 게으르고 무기력해지며 어떤 능력이 생기기는커녕 놀고 먹을 생각이나 하고 그럼에도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 훈육해주는 멘토가 없는 상황이라면 대인관계 능력은 당연히 악화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지난 몇 달간 악화를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대인관계 능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존감, 둘째, 능력의 향상, 셋째, 학생을 이해하고 제대로 이끌어주는 멘토가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이 3가지를 갖춰주셔야 합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이 나중에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라고 문제되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중학교는 어찌저찌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때에도 지금처럼 엉망으로 생활을 하면 또 자퇴를 얘기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도 어찌저찌 겨우 졸업했는데 부모님께 무례, 폭언, 생활도 엉망, 능력도 없어, 대학도 못 가거나 가서도 제대로 안 다니면 결국 부모님 등골 빼먹는 백수가 됩니다.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오히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제대로 대처해서 부모에게 예의, 생활관리, 자신의 능력을 갖추고 대학도 제대로 진학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학도 잘 가고 인간도 되고 능력도 있는 인재가 된다면 중졸인지 고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지금 내 주변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대졸 인재에게 중졸인지 고졸인지 꼭 확인하시나요? 반면에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 등골 빼먹으며 놀고 먹는 캥거루족 백수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의미 있고 훌륭하게 보이나요?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되고 능력을 갖춘 제대로 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센터큐가 등교 거부에 자퇴를 고민하던 지영이 결국 자퇴를 했지만 저희 센터큐는 인간 만들고 대학을 합격시켰을 뿐 아니라 성실히 돈도 벌고 경제적 독립을 실현한 인재로 성장시켰습니다. 실제로 지난 15년간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만둔 학생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하고 이끌어주면 대학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도 성실히 하는 것을 언제나 확인해 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일상생활 붕괴, 관계의 문제형, 시스템 부적응형,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자퇴를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자퇴를 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성장을 하려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재정립하고 생활을 철저히 관리하며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나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자퇴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며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격려드립니다. 자녀의 자퇴 고민은 부모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방황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집중해서 들었음에도 등교 거부하고 자퇴를 얘기하는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이시라면 언제든 센터큐에 상담을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걱정되는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선정하여 대응 방법을 더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